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 얘네들도 일반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사적연금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것도 좀 가이드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국민연금은 내가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에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개인 스스로 준비하면서 그 이제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쌓아주는 것은 퇴직연금이지만 내가 거기다가 추가 불입할 수 있잖아요. IRP에다가. 그게 이제 연금 계좌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 이게 있습니다. 얘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여기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연금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거기다가 IRP라는 제도가 나오면서 연금저축을 IRP가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 있으신 분들은 IRP를 추가로 가입하시고 있지만 사실 내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연금저축 선택할 필요가 없고 IRP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IRP 계좌를 만들어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계좌니까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만들려니까 만드는 거야. 그냥 만들고 이게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돈을 불입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돈 넣는 거예요. 적금 들듯이. 예. 그러면 국가는 그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허용해 놨고, 그런데 뭐 그 중에서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을 환급해줘요.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900만 원 냈다. 그러면 900만 원 냈으면 연말에 900만 원 곱하기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른데 13.2부터 16.5까지 해가지고 세금을 환급받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15% 환급받는다. 그러면 내가 900만 원 냈으면 거의 한 150만 원 환급받는 겁니다. 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죠? 자동으로. 네. 나는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토해낸다거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연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 줄여준다니까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입하면 되는 겁니다. 900까지니까 900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에 16% 돌려받는 거고 200만 원 하면 200만 원에 16% 돌려받는 거고. 정기 적금처럼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매달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돈을 내고 싶다 낼 수도 있고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돼요. 그냥 한 번에 넣어놔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넣어놔도 되고 1월 1일 날 해도 되고 11월 30일 날 해도 되고. 네. 그 해놓은 거 얘는 그러면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금을 찾는 거. 자, 근데 넣었는데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네. 세금 환급해 줬잖아요. 네. 세제 혜택을 준 이유가 뭐야? 나중에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라는 조건이 있어요. 아, 55세 이후에요? 네. 빨리 받네요. 국민연금보다는 빨리 받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신에 55세 이전은 못 찾습니다. 네. 이전에 찾게 되면 전부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받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킨다면 세제 혜택이 유효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낸 세금이 없으니까 돌려받을 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연금도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많은 연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받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연간 1,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연간 1,800만 원 이하로 납입을 하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연금 받는 거에서 소득세나 이런 걸 뛸 텐데 얘는 안 띄는 거예요? 안 띄어요. 그럼 아까 연금 계좌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받았던 거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저율과세 5.5% 내면 되니까 적게 내지만 내긴 내야 되는 것이고요.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나중에 보면 더 유리하죠.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은 세제 혜택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에도 있지만 운용 어떻게 운용해야 되냐? 그럼 내가 세제 혜택 받으려고 900만 원 넣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는 이제 또 다른 결정이거든요. 아, 그것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운용을 잘하면 수익이 잘 나겠지만 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용은? 네, 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운용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 상품은 그냥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이죠. 그게 IRP 내에도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3% 예금, 3% 적금해라. 그러면 그걸 그냥 하는 겁니다. 은행 예적금처럼 똑같이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 상품을 하거나 펀드를 하거나 ETF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주가가 안 좋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령하는 거는 국민연금처럼 예를 들면 1년에 아까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55세까지 뭐 45세 예를 들어서 10년을 벌다. 그 1억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55세부터 탈 때 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타니까 이게 1억이 막 3억도 되고 누적되면 그렇죠. 이런데 네. 얘는 안 그런 거예요. 예, 연금계좌는 보험사에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IRP도 있거든요. 그거는 종신연금이 가능하지만 수익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진 않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하시는 게 전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시거든요.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은 내가 쌓여 있는 금액을 55세나 65세 쌓여 있는 금액을 내가 n분의 1로 받아오는 개념이지. 이걸 평생 동안 지급을 보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평생 지급 보증하는 개념은 국민연금하고 아까 생명보험사의 비과세연금보험,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 세 가지에만 있어요. 아 생명보험 이건 보험이니까 네. 보험이니까 비과세연금보험. 그렇죠. 보험 기능이 들어가야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고 은행, 증권사의 연금 상품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n분의 1 해 빼쓰는 거죠. 그럼 이거 보험은 그럼 국민연금이랑 원리가 똑같으니까 네. 10년 동안 1억을 벌으면 죽을 때까지 하면 3억도 누적해서 3억도 받을 수 있고. 오래 살면 훨씬 많이 받죠. 뭐 그게 국민연금하고 차이예요. 국민연금은 이제 일찍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종료됩니다. 유족연금이 지급되긴 하는데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유족이 없으면 종료가 돼요. 근데 이제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은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 유족이라는 것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개인연금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험이니까 그럼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고 죽어도 사람에 따라서 있고. 일단 네. 나는 뭐 일찍 죽을 거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보험을 평생 보장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개념, 이 개념이 20, 30대는 없어요. 이거는 5, 60대 가야 들어요. 나이가 들어야 좀 내가 노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오래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지 20, 30대, 30, 40대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연금도 투자 상품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저 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올릴까를 보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정적인 금액을 오래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60대, 70대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수익률 됐고 그냥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받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개념에서는 아까 보험사에다 하는 게 그럼요. 제일 좋은 네. 개념이다. 그렇죠. 그럼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 친구들이 지금 관심은 없는데 아까 공무원 연금도 처음에 공무원 돼서 할 때는 관심 없고 싫은데 억지로 한 것처럼 어린 친구들도 이거를 억지로 만약에 하면 얘네들의 노후에 더 좋을까요? 네, 저는 어린 친구들,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연금을 투자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연금 펀드를 하신 분들, IRP 하신 분들이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트레이딩 하고 있고 매수 모드 하고 있고 뭐 어떤 걸 살까 고민하고 있고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 어떻게 운용해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 그러면? 3프로 TV도 알아? 모르죠. 그럼 무슨 뭐 우리나라 전문가 알아? 윤석열 대통령 알아? 뭐 기획재정부 장관 알아? 몰라요. 알면 내 돈 가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잘못된 거래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일반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멍청해서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걸 하고 있잖아. 맞추기를 하고 있잖아. 어차피 찍는 건데. 증권사 전문가는 알까? 몰라요. 어차피 걔도 찍고 나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아닌데 이거는 연금도 투자 안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타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투자해서 내일 뺄 거다. 그럼 단타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연금은 내가 오늘 가입하면 내일 연금 받는 게 아니라 적게는 10년, 많게는 3, 40년 후에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방법이 다르다. 우리가 육상을 할 때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하고 같은 육상 종목이에요.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라톤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죠. 마라톤 하는 선수가 100m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만약에 내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0m 달리기를 처음 땅 시작하자마자 초반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얘 42.19 마라톤 뛸 수 있어요? 못 가요. 1km 뛰다가 죽어 그냥. 마라톤과 100m는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전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쓰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다 달라.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금, 마라톤, 장기를 투자해야 되는 상품을 하면서 그걸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해보다가 지치는 거지 이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걸 하나 해놓고 잊어버려야 되네요. 잊어버려요. 공무원연금 그냥 하듯이 그럼요. 잊어버리고 네. 그냥 미국의 퇴직연금 401k 수익률, 뭐 공무원연금 이런 모든 연금들의 수익을 개인이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 60세 퇴직 이후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이제 표를 딱 그려가지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부터 쌓는 겁니다. 국민연금 뭐 100만 원. 밑에를 제일 그렇죠. 밑에 그래가지고, 최소 조건을 왜냐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뭐 10년만 받겠다 좋은데 10년 후에 만약에 내가 살아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연금이 종료되는 것이면 나는 그때 손가락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신연금, 평생 연금을 기본으로 깝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달에 3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평생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 주택연금, 뭐 개인연금보험 이런 걸로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어. 그러면 확정되면 이제 당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쨌든 이 금액은 평생 나온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IRP 아까 있었으니까 IRP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평생 받지 말고 어차피 내가 60세, 65세 퇴직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더 많이 쓰잖아.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금 있으면 또 이건 한 10년, 다른 건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목적이 다른 거구나. 그렇죠. 배치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연금 인출 설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형식으로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것부터 받을 것이냐. 아까처럼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익이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럼 얘를 먼저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얘는 미루고. 그러면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IRP 통장인데 얘는 수익도 안 나고 손실만 내고 있어. 그럼 이런 거 빨리 땡겨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금 인출 설계죠. 퇴직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퇴직연금도 자기 목적에 따라서 밑으로 깔 거냐 일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퇴직금 쌓아 놓은 거잖아요. 내가 퇴직하시게 되면 그 퇴직금 쌓아 놓은 거를 이제 회사에서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인 통장을 넣어줬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IRP 계좌,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IRP 계좌에 넣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다가 꾸준하게 지금 내가 불입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퇴직금을 더 얹어줘요. 이게 이제 합쳐져요. 이 합친 걸 가지고 내가 몇 년을 나눠받을 것인지, 아니면 평생 받고 싶으면 IRP 계좌도 생명보험사에 가서 가입하면 평생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저희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라 하나은행에서 퇴직금 직원들을 뭐 이런 걸 해주세요 해서 이제 거기 터서 그냥 직원들이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냥 선택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설명 듣다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제일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연금 개시 이후의 수령 방식이고, 지금 이제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하나은행에 가셔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매달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매년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받기 전까지 어떻게 잘 불릴 것인가에 대한 그 투자 상품, 금융 상품 선택을 본인들이 해라. 근데 그게 잘못된 아까 안 좋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때문에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할 수 없죠. 본인이 잘 선택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아니면 회사가 아예 그거를 아까 그 생명보험형 같은 형태로 강제해서 그걸 해놓으면 직원들한테 나중에 더 유리할까 싶어서. 그런데 생명보험 상품 자체가 그 불리는 기간의 수익률이 낮아요. 높지 않아.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노후에 그거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생명보험사로 가면 됩니다. 또 그게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자유롭기 때문에 불릴 때는 하나은행 무슨 뭐 미래에셋 증권에서 불리시고 받을 때만 생명보험사로 옮기시면 돼요.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생명보험사로 해놓으시게 되면 직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투자해서 불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괜히 이상한 대로 해놔가지고 못 불리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사장님이 정해버리면
직원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으니까 다르죠. 아 근데 복잡하네요. 이것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일반인들도 센터로 찾아가거나 상담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냥 전화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아 그럼 그냥 다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럼 전화 막 맨날 방송하고 근데 뭐 하시면 아직 하루 종일 전화 올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전화가 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거든요. 저희밖에. 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물어볼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물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화든 방문이든 가서 네, 하면 다 상담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와요. 근데 생각보다 막 전화가 쏟아지고 매일같이 전화통이 폭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일이니까. 그리고 전화 온 사람들의 80-90%는 전부 다 50-60대.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진짜 그걸 준비하고 관심이 있어야 할 20-30대, 30-40대는 지금 코인에 관심이잖아요. 네, 저희 센터에 오시는 20-30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지 아세요? 엄마가 끌고 와요. 아 부모님이 자기들이 발등에 불을 경험하니까 그렇죠. 너도 해야지 네. 이렇게 20-30대가 자발적으로 그런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어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들한테 어떤 좋은 금융 상품을 미리 한 살을 어릴 때 가입하면 좋은 게 있잖아요. 연금이나 이런 그 어떤 관점에서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모범 답안지처럼 좀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쭉 설명해주고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납입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 아까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드려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대신 20-30대는 지금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뭘 선택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뭐 냈다가 안 냈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제도와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걸 쭉 설명해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소득이 있는 친구들은 뭐부터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 뭐 재무 설계도 많이 하듯이 그냥 주택 마련이 목적이니까 그럼 주택 마련을 먼저 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기본적인 자금을 가지고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어떤 상품에 얼마를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상담해 저희 솔루션까지 다 주시는구나.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증권사, 보험사가 다 제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솔루션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 1대1 상담하는 거 말고 뭐 유튜브에 소개해 놓으셨다거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로 뭐 이렇게 뭐 20대의 직장인의 경우 뭐 이런 거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도 혹시 돼 있을까요? 뭐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또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들, 연금에 대한 상품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다만 진짜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사실 결국은 상담이에요. 1대1 상담을 해야 내 상황을 오픈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들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유튜브는 다수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특히 강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정보가 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퇴직금도 쌓았다가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중간에 그 연령으로 퇴직이 아니라 직장이 끝났을 때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둬서 나중에 연금을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일단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 퇴직한다, 그럼 퇴직금 회사가 정산해 주면 IRP로 받으면 되거든요. 받아가지고 IRP 계좌 해지하면 바로 일시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 의무화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뭐가 더 유리한지. 일단 세금 측면에서는 국가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그게 얼마든 관계없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죠. 퇴직금도 n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처럼? 그거는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n분의 1 할 수도 있고 보험처럼 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결정할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내가 퇴직금을 찾아가지고 아직 쓸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일시금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여행 한번 다녀오자라고 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 뭐 내가 직장을 뭐 좀 한 직장을 20-30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럼 3년 다녀가지고 퇴직금 받아봐야 뭐 한 1,000만 원. 그리고 이걸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자.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해서 연금이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더럽고 치사해도 한 직장 30년 다닌 친구들이 차라리 노후가 더 안정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진짜 사장님이 우리 상사가 뭐 이상해 애가 좀 그래가지고 뭐 그만두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중간에 퇴직금이 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와중에 국가가 어쨌든 IRP에 넣어놓으라고 했으니까 IRP 계속 쌓아서 안 뺐다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쌓아놓은 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국가는 원래 퇴직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 퇴직소득세 내야 되는 세금의 30% 정도를 할인해 주니까 그런 혜택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연금을 20대냐 30대냐 50대냐 이걸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해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다 포함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자신의 연금을 선택하는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보자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국가에 있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연금 설계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야 받지 신청 안 하면 못 받거든요. 우리나라에 현재 기초연금 자격이 되시는데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사람이 20만 명이 있어요.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받아가면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그렇게 해서 내가 사회에 있는 공적 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거.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도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도상 적게 낸 사람이 좀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런 제도 활용하시는 거. 그다음에 주택연금제도. 집담보로 연금 받는 겁니다. 내가 어쨌든 평생을 살면서 뭐 별로 많이는 못 모았지만 집 한 채는 있다. 뭐 집이 서울시 강남구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외곽에 있는데 집이 한 1억 2억 된다. 그러면 1억 2억 가지고 연금 받으시게 되면 1억당 한 3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집값이 2억이면 60만 원 받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집 반납하고. 집은 그 국가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뭐 일찍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받는 거고. 그럼 기초연금 아까 30-40만 원. 주택연금을 받다가도 일찍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 차액만큼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뭐 명의가 국가로 바뀌거나 국가가 뺏어간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명의는 그대로 내 명의고 내 이 집에 살면서 내가 내 명의로 살면서 연금 받는 것입니다. 대출로 받는 것이지만 받다가 만약에 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상속받는 겁니다. 그냥. 자녀가 받았는데 보니까 아빠가 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연금이 대출이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하면 돼? 그 대출하고 이자를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자녀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그걸 상환을 못 하겠어. 그럼 안 받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은 3억인데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의 원리금 합쳐가지고 4억이야. 그러면 자녀가 1억을 토해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안 받겠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국가가 알아서 손해보는 건 국가가 손해보는 것이고 받아가신 분도 많이 받아갔으니까 자녀는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그러면 신청하고 오래 사시면 네. 집값이 3억이어도 그 어느 연령을 넘어가면 3억이 넘게 계속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주택이 있는 분한테는 주택연금도 되게 좋은 수단이에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주택연금 받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연금 1등, 연금 전문가, 연금 박사의 엄마가 주택연금 받고 있어요. 되셨죠? 그게 몇 살부터 받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55세부터 가능한 거.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55세부터 바로바로 가입하시게 되면 오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별로 못 받고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신 연령이 70세. 70세부터 받는 게. 예. 그리고 월에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집도 모든 집이 되는 건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10월 이후부터는 12억 원으로 바뀌어요. 이 연금제도 자체가 돈이 있고 강남구 압구정동에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준비된 건 없는데 집 한 채밖에 없으신 분들, 그렇죠? 그것도 뭐 집값도 얼마 안 나가는 이런 분들이 그걸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5억짜리 집에 사신다면 한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금용으로 집을 그냥 예를 들어서 70세 받을 거를 60세 미리 하나 사놔. 그리고 65세에 사서 70세 5년 갖고 있다가 요걸로만 연금할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어야 돼요. 투자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집이 세 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3억, 3억, 3억 이렇게 세 채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A, B, C인데 A에 살고 있고 B, C는 투자 목적이야. 그죠? 그럼 A라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A, B, C를 합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B, C로는 안 돼요. B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되는 분들은 이거 해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주택연금 가입의 가장 큰 적 자식이에요.
자식이 가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집이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저 집이 내 건데 저걸 쓰고 가? 자식들이. 네. 근데 무조건 부모님 입장에서 하면 좋은 거네요. 그럼요. 평생 자기 네. 돌아가실 때까지 어차피 나올 그럼요. 테니까. 네, 내 집에 살면서 내가 연금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연금 없이 그냥 쫄쫄 굶으면서 사시면서 자식한테 손 벌리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지.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네. 마지막으로 좀 오늘 중요한데 얘기가 안 나온 게 있다거나 요거는 꼭 시청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내 연금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구독자층이 어떤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연금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금융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뭐 연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더 불려서 더 많은 자산을 모으면 노후에 더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과 연금, 부동산과 연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연금은 밥이고 주식은 반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과 부동산을 하면서 그걸 하고 연금을 안 하고 연금을 하고 이걸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제가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노후에 투자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해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야, 우리가 김치찌개 먹을까? 아니면 뭐 된장찌개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 무슨 얘기죠? 반찬 얘기예요. 밥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렇죠. 무슨 반찬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우리가 콩밥 먹을까? 뭐 보리밥 먹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밥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찬을 맛있게 먹지만 반찬은 화려하고 다양하고 맛있잖아. 근데 이 화려하고 다양하고 맛있는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돼? 짜서 못 먹어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실상 기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가장 기본에는 5,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 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금은 밥이에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잘합니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연금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잘해요. 그런데 연금이나 소득이 없이 오늘 투자해가지고 이 투자의 성과가 다음 달에 생활비를 결정하시는 분들, 오늘 못하면 다음 달에 굶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투자 잘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절대 이렇게 연금과 다른 투자를 비교하지 마셔라. 연금은 연금대로 하셔야 된다. 공무원들이 다 연금 받으면서 평생 행복하지만 그들이 사실상 그 연금을 빼가지고 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연금을 빼가지고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중도에 인출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납입이 중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에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말씀드리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큰 목도는 내가 지켜야 하는 거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거랑 너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진다. 나도 건강해지고 내 집안도 건강해지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국가도 이제는 어떻게 연금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연금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진짜 이 고령화를 앞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거 방송 끝나고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